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해제권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 시정명령,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까지 나오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만약 형사고발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원에서는 이러한 처분 내용이 실제로 분양계약 해제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광고에 건축물 분양법이 정한 항목들 중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나왔어도 이러한 시정명령으로 인해서 기존에 체결했던 분양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워지거나 그 시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여야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보편적인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행사 측의 건축물 분양법 위반 행위가 있어도 민사법원에서 분양계약 해제까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소송 쟁점으로 끌고 가는 건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고 따라서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해제 사유로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202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한 설계 변경이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요. 다만 이때 문제된 설계 변경이 중대한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벌금을 받게 된 사유가 과연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권이 수분양자에게 특유한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은 사유가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가 나올 경우 비록 사안이 경미한 편이더라도 그 자체로 약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기간이 보통 길다 보니 대부분 잔금 납부를 거부하시면서 연체 상태에 놓이시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에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 전에 먼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잔금 미지급, 즉 수분양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에서는 먼저 해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의 효력이 사라져서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제 통지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이미 수분양자들이 임의 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이의와 민원을 제기했고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었던 점에서 잔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던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봐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보다 나중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분양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현실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건축물 분양법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따라서 시행사 측의 건축물 분양법 위반 문제는 최대한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분양계약 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건축물 분양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병행했다가 자칫 무혐의로 끝나버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고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